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목표를 직접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표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었고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목표를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가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 열쇠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관심이 있고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지금 현재 몰입되어 있고 나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점검하기 전에 주변에 종이와 연필 있으면 준비해 주십시오. 종이는 뭐 A4 한 2장 정도 있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연필은 잘 나오는 펜이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목표를 세우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7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은 항목마다 30초 혹은 60초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짧은 시간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말을 그냥 빨리 기록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종이와 연필 준비하셨습니까? 내 인생에서 소중한 5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5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질문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60초 내에 답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신앙인가요? 집인가요? 교회인가요? 자동차? 가족? 돈 벌기? 직업? 솔직하게, 매우 솔직하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혹은 사회적 경력? 영적 개발? 건강? 아니면 돈입니까? 어떤 사람은 스테레오 사는 것을 목숨 걸고 사시더라고요. 아니면 새 옷, 명품 옷, 지성, 지적인 성장, 아니면 교회에서 맡은 어떤 사역? 가장 소중한 5가지를 쓰십시오. 30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5가지만 적으십시오. 이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5개를 다 적었다면 그 5개의 순서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어느 게 1번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를 선택하고 4개를 버린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개를 선택하고 3개를 버린다면 3개를 선택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10초 정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이 답하는 이것은 매달 하면 더 좋고요. 해마다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관심과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 3가지를 쓰십시오. 현재 중요한 목표 3가지 쓰십시오.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3가지는 무엇입니까? 25초 남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3가지를 쓰십시오.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에게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돈이다. 돈밖에 없다. 그러시면은 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대로 매우 솔직하게 쓰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의 답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예, 대답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는 3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딱 6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을 오늘 알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남은 6개월 동안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다 쓰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마지막 6개월 동안 하고 싶은 일들을 쓰는 겁니다. 물론 할 수 없는 일을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뭘 하고 보낼 것인지, 누구하고 보낼 것인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먼저 끝내고 싶은지, 무엇을 시작하고 싶은지, 누굴 보고 싶은지, 누구한테 전화를 걸고 싶은지, 집안에 쌓여있는 청구서 중에 뭐부터 낼 건지. 자,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종이에 쓰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네. 자, 다음에 4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쓰셨죠? 예.
한글 몰라서 못 쓰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내일 50억 원이 갑자기 생긴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서 지금과는 달리 살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벼락부자가 되었다. 자, 뭘 할까?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50억 원을 가지고 뭘 할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안 적으시면 그 돈 안 줄 겁니다. 적어야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건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하는데 대부분 평균 10억 원도 못 쓴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마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나 봅니다. 자, 지금과 달리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재밌죠? 50억 원이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닐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직장 선택 잘못한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인간관계를 계속 맺어갈까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같은 식으로 시간을 쭉 보내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농사 짓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0억 원이 다 쓰여질 때까지 나는 농사 짓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예, 생각만 해도 정말 멋있습니다. 50억 원 다 쓰셨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50억 원이 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성경에도 내 입을 넓게 벌려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우리는 이미 생각이 작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축복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50억 원 다 쓰셨습니까? 네. 자, 5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쓰십시오. 천천히. 5번째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늘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겁나서 시도조차 못한 일이 있습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꼭 하고 싶었는데 겁나서 못했다. 여러분 30초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쓰십시오. 사법고시요? 아니면 직업 강사가 되는 거요? 아니면 누군가를 사귀는 거요? 아니면 내 사업을 시작하는 거요? 여러분 전 국민의 50% 이상이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직접 사업을 해보는 것이 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고 매우 적나라하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겁나서 시도조차 못했던 일이 있으면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던가요? 어떤 일이 나에게 기쁨과 자신감, 행복 그리고 만족감을 주었습니까? 무슨 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한번 뒤를 되돌아보고 언제 가장 행복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만족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죠? 평안과 만족감, 말할 수 없는 행복 이런 것이 느껴지던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어떤 환경이었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또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그때 주위 환경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었던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리로 인도했습니까? 10초 남았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다음이 여러분의 주된 절대적인 목적을 아는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이든 한 가지만 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약속을 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절대 실패 안 한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꼭 성공한다면 감히 한 번쯤 덤벼보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 있나요?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과감하게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커다란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의 글을 훔쳐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공을 확실하게 보장하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10초 남았습니다.
질문을 받자마자 금방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 연습을 몇 번 했는데도 한 개도 못 쓰는 분이 있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연습은 여러분 자신의 목표와 주된 절대적 목적을 분명하게 그려보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쓴 거를 보고 질문도 다시 봅니다. 저는 이 연습을 매달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즉각 튀어나올 때까지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일에 몰입해야 되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점점 더 구체화되고 확실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굉장히 명쾌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7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드리는 과정 속에 혹시 질문에 대한 개인의 답이 떠오르시면 그때 적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요, 좀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5가지 기본 가치, 자부심이 최상의 성과를 올리는 열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부심은 다시 말해서 내가 나한테 뿌듯함을 느끼는 것, 대견하게 느끼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존재할 때 온전해질 수 있겠죠. 자, 이 성경적인 자부심, 나의 목표와 가치가 손에 낀 장갑처럼 잘 맞을 때 자부심은 생깁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 살펴보면, 높은 목표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가만 살펴보면 자기가 뭘 믿고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가치 있다고 느끼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시간들을 설계합니다. 커다란 불행, 스트레스, 불안감, 건강의 악화, 마음의 상처는 내가 느끼는 가치와 현실이 어긋났을 때만 일어납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뭐가 가치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나? 내 안에 나와 바깥의 내가 과연 일치하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인 속에 있는 나와 신앙인 밖에 있는 내가 틀리기 때문에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내 안에 있는 나와 바깥에 있는 내가 일치한다면 이것이 바로 최상의 결과, 자부심을 만들어내고요.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첫 번째 5가지 기록하십시오라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부심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 5가지에 의해서 2010년도 여러분들이 설정한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뭐 쓰셨나요? 30초라는 짧은 시간에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3가지 목표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셨던 이 3가지가 2010년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목표로 잘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적나라한 질문으로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계속 던져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요? 속으로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 가서는 예 맞아요 이것이 중요해요, 자기의 중심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나의 가치관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자, 3번째 질문,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 자, 이 질문은요, 즉시 여러분의 기본 가치관과 연결됩니다.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과연 현재 내 생활이 6개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았을 때와 지금 현재 마음이 일치하는가를 물어보십시오.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가족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지금 내가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런 일이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50억 원이 생긴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질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몇 번 들어갔던 그런 질문이죠. 실패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완전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완전한 선택의 자유입니다. 자, 4번째 질문의 대답으로 적은 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50억 원이 없지만 그 대답을 목표로 삼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현재 50억 원이 있어서 당장 하는 것보다는 느리겠지만 어쨌든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로요. 뭐가 시도하기조차 두려웠냐고 제가 질문했는데요. 이건 무엇이 스스로의 한계를 긋고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거 자체가 시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한계를 긋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한계의 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6번째 질문은요. 나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바로 우리 각자의 우수한 영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아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느낌을 갖게 되는 그 분야가 뛰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제가 살아있는 걸 느끼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서로 다르지만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쓰셨습니까? 7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면 어떠한 일을 꿈꿔보겠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께서 보장한다면 감히 꿈꿨던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느냐, 또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적어놓은 것은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상상 이상으로 빨리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라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간절하게 바라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010년도를 그냥 맞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부르신 사명을 기록해 보시고 그 사명에 걸맞는 2010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노트에 쭉 기록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노트에 기록할 때 방금 제가 드렸던 7가지 질문을 근거로 해서 참고로 해서 목표들을 쭉 나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표를 기록하실 때요. 그냥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마인드맵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간에 2010년이라는 숫자를 기록하시고요. 첫 번째 가지는 뭘 끄집어내냐면 개인과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시고요. 개인과 가족에 관계된 목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지를 펼쳐서 목표들을 쓰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경력과 업무에 관계된 것 그런 직무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거기에 또 필요한 2010년의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목표를 적는데 이런 목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원들하고 잘 지내기. 이거는 측정할 수가 없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15분간 각각의 사원들과 업무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생활을 나눔으로 해서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거는 측정할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15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겠다. 물론 좋은 바람입니다만 이거는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되겠죠.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매일 아침 적어도 일주일에 5번 이상 매일 아침 15분씩 조깅을 하겠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측정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목표 설정을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한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기록하시는데요. 편안하게 생각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개인의 목표를 쭉 쓰다가 갑자기 업무의 목표가 떠오르면은 업무 쪽에 가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기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죠. 21세기는 무한 능력의 시대죠. 그죠? 학벌이 세상을 말해주는 세상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준비한 만큼 세상에 빛을 볼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자기 개발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개발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육체적인 자기개발도 있고요. 마음의 자기개발이 있고요. 영적인 자기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자기개발이 있습니다. 2010년도 내가 독서를 많이 하겠다. 좋은 목표가 아니죠. 2010년도 50권의 독서를 하겠다. 50권의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목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언제 서점에 가서 도서 리스트를 만들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 전문가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독서에 대한 조언을 받을 거에 대한 목표를 또 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권의 독서를 어떻게 1년 동안 쫙 편제해서 읽을 것에 대한 계획표를 언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목표도 따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냥 읽겠다 그러면 또 그저 작심삼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읽은 내용을 그저 메일로 지인들한테 보내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주에 읽은 책 한 권을 정리해서 내가 이런 책을 읽었노라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노라고 메일을 보내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목표를 세우는 거 중요하죠. 그죠? 책을 읽겠다라는 하나의 목표에 여러 가지 목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정을 위해서 남자들이 해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목표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뭐 아내를 사랑하겠다. 좋은 바람이지만 이런 목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1년에 24번 설거지를 해주겠다. 괜찮죠? 그죠? 이런 것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나열하는데요.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인드맵으로 2010년도 목표들 쭉 기록하는데요. 이 목표들을 기록할 때 가급적이면 온 가족이 함께 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가족이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궁금해하고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목표를 적음으로 해서 내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하는 기도의 목표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목표를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거나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리더십의 영역이거든요. 결국은 자녀들과 이 일들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리더십을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되겠죠. 자, 마인드맵으로 목표를 쭉 기록하셨다면,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마인드맵으로 쭉 방사형으로 기록한 여러 가지 목표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100가지를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작성하신 거를 이제는 A4보다 약간 큰 사이즈 있죠, B4 양식지를요 세로로 해놓고 맨 위에다가 어떻게 작성하시냐면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2010년 오늘의 날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최석찬의 사명선언서라고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줄에서 5줄 정도 사명선언서를 작성하는데요. 자, 사명선언서 안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1년의 사명선언서가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사명선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명선언서는요 언제든지 수정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명선언서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 줄로 씁니다. 한 줄로 어떻게 쓰냐면 나의 꿈.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나는 뭐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 경제 속에 드러내는 세계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꿈을 한 줄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신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동안 마인드맵으로 쭉 목표를 기록했던 것들을 밑으로 쭉 기록하게 됩니다. 기록하는 순서는요, 개인, 가족에 대한 목표들을 기록하십시오. 개인, 가족에 대한 목표 한 20가지 정도 쓰셨죠?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목표들 기록하셨죠? 자녀들은 학업에 대한 목표를 쓰셨다면요, 공부 잘하겠다 그렇게 쓰지 말고 공부에 대한 목표, 평균 점수가 내가 72점이었는데 새 학기 때는 85점까지 내가 맞겠다. 영어 공부는 몇 점까지 맞겠다. 매일매일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B4 양식지를 세로로 해서 목표들을 쭉 100여 가지를 쭉 기록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한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2010년도 어떻게 살까요? 하는 마음으로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록하다 보면 좀 추상적인 목표 설정이 될 수 있어요. 추상적인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으로 또 적어 나가면 되니까 기록하시고, 기록하시면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는요, 기록하시다 보면 어떤 목표는
분기의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목표는요, 초록색으로 씁니다. 어떤 목표는요, 월간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검정색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목표는 주간 목표가 될 수 있어요. 파란색으로 씁니다. 어떤 목표들은요, 매일매일의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기 쓰기. 2010년도 내가 300번의 일기를 쓰겠다. 2010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내가 QT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셨으면 이런 목표들은 매일매일 점검되어지고 매일매일 실행되어야 할 그런 목표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기록한 다음에 색깔별로 다시 구분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일대학이나 하버드대 학생들 인생의 결과가 무엇으로 판가름됐다고요? 목표를 종이에 기록했느냐? 이걸로 판가름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지금 현재 마인드맵으로 한번 쓰고 비포에다 한번 쓰고 이번에는 어떻게 쓰냐면 2010년도 목표 중에 전반기 목표, 하반기 목표들만 따로 모아요. 물론 범주별로 하죠. 가족의 목표, 업무상의 목표, 자기 개발의 목표들, 전반기, 하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여행을 1년에 4번 계획하셨다면 전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안배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목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분기별로 내가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분기별 목표들만 따로 모아서 따로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힌트는요. 컴퓨터로 기록하는 것 편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좌뇌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손으로 쓰면 더 좋습니다. 손으로 쓰면 우뇌가 기억한다 그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간 목표들 따로 기록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해야 할 목표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목표들은요, 아까 빨간색으로 썼는데요. 자, 매일매일 목표들, 이 목표는요, 내가 매일 점검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다이어리 혹은 핸드폰, PDA, 스마트폰 이런 것 메모장에 늘 꼼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잘 보이는 곳에 붙여져 있으면 좋겠죠. 네, 어머니들은 주방에 붙여놓으시고 아버지들은 회사 사무실에 붙여놓으시고 우리 학생들은 각자 방에 붙여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점검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 목표 설정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분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수많은 목표들을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이 목표들을 어떻게 지키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격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작심삼일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성취를 보였던 사람들은 목표를 작심삼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심삼일의 나쁜 버릇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할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나한테 상을 주고 내가 나한테 벌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와 규율을 정하는 겁니다. 규율은요,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자들의 마스터 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내가 나를 관리하지만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관리하냐면 그 사람의 지도자가 그 사람을 관리하게 되죠. 어린이들, 미취학 학생들, 청소년들은 자기 책임감이 적기 때문에 누가 관리하죠? 부모가 대신 관리해 주죠. 만약에 나이에 관계없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 즉 잘한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격려하고 내가 못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벌하고 페널티를 주고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이미 성인이요.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쓰셨던 2010년도 목표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매일매일 목표를 잘 이루어 나가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십시오. 어떻게 상을 주시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비싼 상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아메리카노 커피를 근사하게 한번 마셔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타주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어린아이에게 뭘 잘하면 눈깔 사탕 하나 주는 것처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이 필요해요. 일주일짜리 목표를 내가 잘 이뤘으면 일주일 뒤에 내가 나한테 멋진 상을 주는 겁니다. 공원을 한 바퀴 탁 멋지게 산책을 한다든가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맛있는 음식 레스토랑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나한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계절이 바뀌면 가끔 옷을 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넥타이를 유행 따라 바꾸기도 합니다만 넥타이 뭐 2만 원, 5만 원짜리 뭐 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 뭐 진열돼 있으니까 뭐 좋으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나와의 약속, 즉 목표를 성취했을 때 내가 나한테 격려 차원에서 넥타이를 하나 선물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바꿔야 됩니까? 1년짜리 프로젝트, 1년의 목표를 내가 성실하게 80% 이상 다 완수했을 때 내가 연말에 노트북을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선물하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스워 보이지만 탁월한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훈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 옆에다가 내가 어떤 벌을 줄 것인지 어떤 상을 줄 것인지도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 일기를 내가 밀렸다. 그럼 내가 어떤 펜을 들여주겠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한 달 동안 내가 안 쓰겠다. 거의 죽음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벌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을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지금 뛰어나냐? 역사학자들이 매우 심플하게 대답을 해주는데 매우 간단하다. 유대인들의 법이 굉장히 강했다. 결국 이 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유대 민족이 역사상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법을 엄격하게 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탁월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이 이거 많이 소요될 겁니다. 또 이걸 적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내가 나한테 상을 과감하게 주기 때문에. 용돈이 부족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목표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목표들 6개월짜리 아니면 뭐 3개월짜리 이런 학습의 목표들 내가 성취했을 때 부모님께서 어떤 상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죠?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쓰신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방법을 제가 상과 벌을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목표 옆에다가 내가 왜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지 이유를 적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표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목표를 이루었을 때 누가 기뻐하는가? 내가 왜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지? 이 목표와 내 주된 사명과 무슨 관계가 있지?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요 과감하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남들의 목표, 내 친구의 목표, 부모의 목표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 목표를 왜 이루어야 되지? 자, 여러분들이 아마 성실하게 쓰셨다면 2010년도의 목표를 평범한 사람이라도 보통 50개에서 한 80개 정도 나오거든요. 좀 꼼꼼하게 삶을 좀 의욕적으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보통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나오는데요. 자, 이런 목표에 각각의 목표에 이유를 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이유를 달면 달수록 목표는요 강력하게 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이 사명을 내가 왜 이루어야 되지? 1월 달에 이 목표들 내가 왜 이루어야 되지? 내가 이것을 왜 이루어야 될까?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될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왜 이 꿈을 이루어야 되나? 끊임없이 물어보라는 겁니다. 답이 명쾌해지면 명쾌해질수록 목표는 내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마 지난 연말에 여러분들이 많은 다이어리들 아마 받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중에 보면 시스템 다이어리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다이어리는요 그때그때 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것을 모두 다 다이어리에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다 보면 연간 다이어리, 월간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는요 사실상 12월 달에 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는 항상 들고 다니면서 뭐만 하냐면 점검만 하는 겁니다. 자, 1일 목록표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목표들을 쭉 세우다 보면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일 목록표가 작성이 되는데요. 그걸 투두 리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투두 리스트는 언제 작성하냐면요. 전날 밤에 작성합니다. 보통 뭐 낮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기록합니다. 내일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적다 보면요. 해야 할 내일의 중요한 일, 어려운 일, 난제로 여겨졌던 힘들고 복잡한 일들을 밤에 적어놓고 잠을 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의식은 피곤을 느끼고 잠을 자지만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잠재의식은 24시간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밤에 어려운 문제를 기록해 놓고 잠을 자면 밤새 내 잠재의식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요. 이 일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젯밤에는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아침에는 박수를 탁 치면서 아하 이거로구나 라고 일을 멋지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기는 언제 쓰냐면 아침에 일기를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밤에 쓰다 보면요. 밤은 어둡습니다. 부정적입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면 밤에 자꾸 일기를 쓰면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혹은 나의 단점 중심으로 일기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반면에 아침에 일기를 쓰면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뭘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누굴 만나야 되겠다. 굉장히 희망적으로 오늘을 기쁘게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아침에 일기를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일 처음에 마인드맵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마인드맵으로 기록할 때 제가 처음에 드렸던 7가지 질문에 근거해서 마인드맵으로 2010년도 목표를 기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포 양식지에 전체 목표를 정렬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정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상벌을 어떻게 줄지 그 다음에 이유를 한번 옆에다 계속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포 양식지 종이가 빼곡하게 글자를 써도 모자랄 만큼 종이가 부족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점검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분기별 목표, 월별 목표, 주간별 목표, 그 다음에 1일 목표들을 쭉 기록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기록한 모든 페이퍼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편안하게 있는 장소, 그것이 사무실이 되었든 안방이 되었든 자기 공부방이 되었든 주방이 되었든 그곳에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가 있으면요, 2010년도 중요한 목표들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브라인드로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커튼을 갈아야 되겠다. 뭐 그냥 커튼 천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요즘 브라인드로요 자기 목표를 기록하고 거기에 자신의 사진을 집어넣고 브라인드 창문을 딱 사이즈에 맞춰서 인터넷에 주문하면 싸면 2만원 비싼 건 아주 7, 8만원 디자인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렇게 프라임 카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신의 목표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목표를 이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 올해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달금질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0년도 새해 목표들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대망의 2010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목표를 직접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표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었고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목표를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4가지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가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4가지 열쇠를 함께 살펴봤는데요.